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오늘은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줄임말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고입을 선택하기 전에 자사고를 갈 것이냐, 아니면 특목고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고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올해 이슈가 된 바도 있지만 이제 자사고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입시 실적 면에서 특목고랑 비슷한 선발 방식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지만 이제 실적 면에서 사실 일부 자사고를 빼놓고는 또 대입 실적이 미미한 경우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 지역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 전국에 있는 다른 자사고들 이렇게 같이 볼 텐데요. 보통 이제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가 추첨 선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류 선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이런 식으로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지역 자사고는 추첨을 1단계에서 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타 지역의 지역 거점 자사고들은 현재도 똑같이 내신과 출결로 1단계 선발을 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요, 자사고 입학생들도 대부분 성적, 내신 성적에서는 A의 성취도, A등급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최종 당락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단계에서 좀 가려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민사고나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등등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사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우수한 학교들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전국의 이제 자사고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지난해 2019학년도 입시요강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민사고, 자사고, 외대부고, 상산고, 하늘고, 북일고, 김천고 등은 면접 시간이 이제 주어지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질문의 방식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유형, 또 면접 질문이 어떠한가를 미리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교과 학업 우수적인 학업 역량을 좀 보는 거와 인성 부분을 같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 같은 경우도 개별 질문에 면접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면접 질문 자체가 좀 까다롭고 또 특이하게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물어보거나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학교마다 이렇게 면접도 다른 만큼 또 반영하는 교과의 비율이나 교과 성적 방식도 좀 다른데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로 모집받는 자사고들의 성적 반영 비율을 보면은 학기마다 좀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1, 2학기 성적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3학년 2학기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다른 편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1, 2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즉 1학년 1, 2학기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는 김천고와 민사고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는 광양제철고랑 포항제철고가 1학년 2학기 성적부터 반영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학년 성적 없이 2, 3학년 성적으로만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상산고나 북일고, 외대부고, 하늘고, 하나고, 청운고 등등이 이렇게 2학년 성적부터 반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의 성적 반영 비율도 다 다른 편인데 예를 들어서 하늘고는 2학년 40%, 3학년 1, 2학기 합쳐서 6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해서 3학년 1학기 성적만 50%가 반영이 되고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30%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 학기별, 학년별 성적 성취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유리한 선이 나오고 어떤 학교는 또 그렇지 않은 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학기별 교과 반영 비율이 다 다르구나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고교 입시에서 학생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성적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외고국제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는 자사고도 있었고, 그러면 대입에서 반영되는, 대입에서 활용되는 학생부와 고입에서 활용되는 학생부는 어떤 면이 다르고 또 어떤 면이 비슷한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4개를 선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서류 평가를 할 때 세특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고입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세특 기록이란 수상 경력 이런 부분이 학업 성취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쓰이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고입에서는 사실 이 2가지 영역이 대입만큼 그렇게 의미 있거나 유의미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 특목 자사고의 학생부 반영은 아시다시피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 항목을 아예 빼고 제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대입만큼 그렇게 유의미하게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특 기록과 행동종합 특성, 즉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기록되는 행동종합 특성 의견 같은 경우에도 1, 2학년 기록만 제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그러니까 성적 비중으로 아까 봤을 때 자사고 같은 경우도 3학년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세특 기록은 3학년 기록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만 또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적이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특 기록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어떤 활동들로 공부를 했는지를 보기 위한 활용이 될 뿐이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사고는 성적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중학교 학생부 자체를 활용을 많이 안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즉 고등학교 그 자율적인 어떤 선발 기준에 따라서 학생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 외고의 이제 입학 관련 관계자 선생님께서는 학생부의 기록 내용들의 활용은 자기소개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걸로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자기소개서에 쓰여 있는 내용, 이것이 실제 학생부 세특 기록이나 이런 데서 맞아 떨어지는가,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걸 맥락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기록된 어떤 양이 적거나 하면은 뭐 다른 항목들도 참고해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여러 가지, 뭐 나는 경영 전문가가 될 거예요. 또는 뭐 나는 기계공학자가 될 거예요. 뭐 나는 뭐 간호사가 될 거예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진로 희망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학교 교과 공부 내용이나 비교과 활동 내용에서 내가 이렇게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관심이 보여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조금 서류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2단계 면접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기부의 내용은 최종 면접에 이르기 전까지 평가자가 학생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처럼 이렇게 세특 기록이나 또 수상 경력이 막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세특 기록이라든지 수상 기록의 관리를 미리 중학교 때부터 잘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내가 대입을 준비하는데 좀 유의미한 경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수상 관리라든지 세특 기록 관리가 중학교 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끔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항목으로 좀 본인이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만큼 내가 탐구 활동이나 또 교과의 성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많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은요, 바로 이런 학생부 내신에서 그러면 예체능 교과는 필요 없나요? 반영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예체능 교과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체능 교과는 안 들어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고입 내신 평가라고 했을 때 내신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학교는 또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민사고와 북일고 같은 경우는 미술, 음악, 체육, 기술, 가정 이런 이제 예체능 교과, 관련 교과들의 성적을 전체 포함해서 교과 성적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체능 교과 성적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류 평가에서 살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한 개 학기에 이런 예체능 교과에 B 성적 이상이 있었어도 실제로 이런 민사고라든지 북일고에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불리하게 적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 그 다음에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는요, 예체능 교과 성적 성취도가 C 이하일 경우에만 감점 처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C 이상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교과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학 시험에서 이런 전체 교과를 살피는 부분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입학 시 체력 검사를 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에서 1인 1기, 즉 한 사람이 한 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체능 교과 성적도 너무 낮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신 산출에 이런 예체능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하나고 같은 경우에서도 면접 시에 예체능 교과 성적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이런 질문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서 내 지금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체능 교과를 어느 정도 C 성적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후기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좀 유의미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육 성적은 내신 산출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금증,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활동 시간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독서 이력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 사실 봉사 시간과 독서 이력은 대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 이런 봉사 시간이라든지 또 독서 활동의 이력들을 정량화해서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다고 해서, 봉사 시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독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따져서 우위를 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인성 항목이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봉사활동을 소재로 쓰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내가 좀 유의미한 활동, 좀 남들과 차별화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심 또는 인성적인 영역에 대한 깨달음, 자기 반성, 또 성장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 학생부 기록된 내용으로 막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서 같은 경우도 면접을 염두에 둔다면 최종 면접에서 학생이 기록되어 있는 독서 내용 중에 일부 이제 면접관들이 이렇게 독서 너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책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내용은 뭐니? 또는 의미 있었던 부분은 뭐니? 또는 이 책을 읽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제 면접관이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도 사실은 이런 독서 관련한 질문들이 종종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나 스스로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진솔한 감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책을 얼만큼 유의미하게 읽어냈는지에 대한 답변 마련은 면접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정말 피하셔야 될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디에나 나와 있을 수 있는 그 책의 줄거리, 그 책에 대한 비평 이런 내용을 본인이 똑같이 그냥 암기하듯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암기하듯이 답변하는 것은 사실 면접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읽지 않았던 책이 있고 읽지 않았는데 제목만 제출한 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독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은요. 진로희망하고의 연계성이에요. 진로희망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진로희망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진로희망이라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진로희망을 갖고 있기는 해도 또 특별한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그 교과 과정 중에 또는 중학교 학교 생활 중에 내가 정말 전공하고 일치하는 진로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동아리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중학생으로서 만들어서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원할 때 불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이제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금 유리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걸 잃지 않았어? 그럼 사실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력 있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내 교육 환경 내에 내가 그런 부분을 진로랑 연관된 부분을 탐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진로 연관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 고민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특목 자사고에서는요. 반영하겠다고 하는 교과 성적의 성취, 내신 외에 다른 수상활동, 봉사시간, 독서 이력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만 이제 특목자사 이런 입시를 치르는 학교들은 그렇지만 일반고의 경우는 정량화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 정량화돼서 봉사시간, 출결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점수화시켜서 토탈 점수를 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일반고예요. 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이라든지 비평준화 지역이라든지 모두 다 일반고에 가는 중학생들은 각 시, 내가 위치한 시나 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때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영역, 즉 출결 봉사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과 영역도 정량화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신 200점 만점으로 산출할 때 50점이 비교과 점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교과 점수는 중학교 3년간 학교에서 확인이 됐었던 봉사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받고요. 또 학교 활동 항목도 7점 기본 점수로 들어가고, 또 자치회 임원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 개월 수에 따라서 0.1점, 또 교내 수상 같은 경우도 한 개마다 0.5점씩 더해져서 수상이 몇 개 있었느냐에 따라서 최대 10점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교과, 지금 말씀드린 봉사 시간, 또 학교 활동, 또 자치회 임원 활동, 또 교내 수상 등이 다 정량화돼서 내신에 반영된다. 일반고 입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점 만점 정해두고 결석, 지각, 조퇴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반고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200점 만점의 내신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일일이 손으로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육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학교 내신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내 학생부에서 내신이 궁금해, 내 내신은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2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궁금해 라고 한다면 거기 산출식에 넣어보면은 다 영역별로 몇 점을 얻을 수 있는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이렇게 고교, 일반고 입시에서는 이런 비교과 영역이 정량화된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특목 자사고 1단계 서류 통과에서 내신 반영할 때는 정량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